신뢰 뿜뿜 박현상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아까 프라이드 치킨 그거 하셨을 때 제가 부장님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나를 네, 경멸의 눈초리로 봤다? 존경합니다. 마음이 안 당겼어. 자, 오늘 네. 증시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서 호재악재 한번 구분해 주시죠. 저희가 가끔 주식 시장 얘기할 때 약속의 몇 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의 10시 정도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시 정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10시는 중국 시장의 동시효과가 좀 우리가 기다려지는 시간. 2시는 중국 시장이 12시 반부터 2시까지 쉬는 시간이니까, 점심시간이니까 끝나고 수익이 다시 열리는 시간. 그래서 시장은 그런데 오늘의 약속의 시간은 2시 20분. 코스닥 먼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아, 그때 급등한 거예요? 요때 뿅! 이게 지금 웬만한 그 개별주들 분봉 같지 않습니까? 이게 코스닥의 분봉이에요, 이게. 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때? 무슨 일이 있었죠? 뭔 일?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당 정해서 반도체 특별법, 우리 코리아 칩스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라든지 금투세 폐지법 이런 것들을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속보로 좀 나오고 그런 부분이 보자마자 근데 사실은 뭐 아직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환호를 했었던 그러니까는 정말로 만약에 진짜로 폐지라든지 혹은 유예라든지 뭔가 확정적인 게 뜨게 된다면 얼마나 폭발적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정말로 많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혹자분들은 이게 뜨면은 만약에 이제 유예든 폐지든 확정이 나면 세론이 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저랑 그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난 지금 웬만한 방송에서 내 얘기 안 하는데 네. 이거 많이 오릅니다. 오. 예, 이게 수급이 빠져나갔던 기본적인 원인이었고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제가 호흡하시는 혹은 꽤 거액자산가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뭔가 하나의 이벤트로서 매매를 해서 세론을 하고 뭐 이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올해 내내 질질 끌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거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나 같은 수급 들어와야죠. 그리고 말 나온 게 두 번째 미국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인 선물도 많이 해요. 그 수급들 어떻습니까? 금방 옵니다. 오면은 되게 이제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론보다는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오를수록 더 많이 돌아올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기 연초쯤에 인증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로 내 말 맞지 않았느냐. 그런 거 예. 위험하다고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런가요? 아니 그만큼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어. 여튼 그럼 만약에 틀리면은 사과해야죠. 제가. 틀리면 부장에서 다시 차장되기. 이 저희 회사 차장일 때 기도발이 너무 좋았는데 규정에 강등은 없어가지고 회사 그럼 이제 규정이 우리 그 가족분들에게 이제 커피라도 아이 됐어. 식은땀 흘려. 하여튼 그런 오케이, 예. 기대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진짜.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 전체 시장 수급을 보시더라도 이게 좀 보면은 사실은 오늘 제가 2시 이후 시장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2시 이전에 네. 이전 시장은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프로스가 날락말락. 그리고 뭔가 거래대금도 붙지 않았고 오늘 거래대금 오후에 코스닥 불 붙었잖아요. 불 붙었어도 코스닥 거래대금 5조 2천억입니다. 네. 만약에 이거 불 붙지 않았으면 어제 수준 나왔어요. 어제 5조 깨졌었거든요. 어제 5조 4조 9천억 나왔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어제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꽝이에요. 꽝. 제가 잠깐 복기를 하자면 어제 아침에 9시 한 20분까지 저랑 매매를 하고 고객들 그런 분들이 9시 20분까지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생각해 보시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봤을 때 아침에 본장이 어땠을까? 이거는요 별로 기대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오후까지 올랐었고 근데 어제 오후에 올랐었던 원인은 그냥 외국인 선물이고요. 네. 선물로서 땡기니까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 뭐 들어옵니까?
반도체, 2차전지 들어옵니다. 시총 상위 1, 2등이 그러니까는. 들어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들어오는 기계적인 선물 수급은 오늘은 끝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다다다다 들어온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들어온 수급이 선물 수급이 오늘 됐었을까 했을 때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도 선물 팔고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잖아요. 뭐 솔직히 이 정도 얼마 안 돼요. 어제 2천억대 이상이었고 오늘 158억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아침에도 기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단편적인 다른 점은요. 호재가 먹히더라고요. 호재가 먹히는 게 물론 개별 종목들이긴 하지만은 개별 종목들 호재 떠도 요즘 밀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오늘부터 조금씩 먹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나아졌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도 아니면 어제 좀 올랐던 종목들이 네. 오늘 약간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오늘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오늘 2시 20분 기점으로 봤을 때 20분 전에요. 플러스난 2차 전 종목이 있었습니다. LNF, 에코프로모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제 강력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났다가 마이너스 2, 3% 갔다가 그 2시, 그러니까 오후 들어오면 또 플러스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은 뭡니까? 시장에서 쳐다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LNF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LNF가 컨코르를 했어요. 컨코르 했고 그러니까 25년도 전망을 꽤 좋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그 전까지 LNF 별로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추천 이런 의미보다는 시장에서 알아가는 뭔가의 컬러 자체가 좀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좀 보니까 여전히 어려워하신다 투자자분들은. 저는 매매 좀 하고 여러 거 째려보지 않습니까? 째려보고 붕붕 켜놓고서 여기서 잘 보세요. 떴다가 호재가 떴어요. 여기서 한번 차익 매물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이러할 때 여기서 한번 더 밀릴 때 들어갑니다. 저는. 약간 일종의 요즘 매매를 해보니까 그래야지 여기서 했을 때 요만큼 갭 올라가는 부분을 내 수익화 해가지고 내가 좀 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이렇게 해서 뿅 떴을 때 여기서 잡아버린다. 그래버리면 물려버리는 거지. 내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팔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오늘 제일 강하거든요. 오늘 제일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장 돌리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물리기 시작하면 하루에 5%씩 물려요. 잘못 물리면. 그래서 장 중에도 조금은 특히 9시 반, 10시까지는 집중을 하면서 뭘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매수를 할 때 오늘 그때 수익이 나 있어야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매매도 좀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아침에 약간 흥분해가지고 약간 초심을 잃어서 9시 3분에 사면 물리는 거 아시죠? 9시 한 10분에 사야지 덜 물려요. 정말로. 왜냐면 3분까지는 어제 시간으로 강했던 게 뺑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웃어요? 표정 웃겼죠, 너. 뺑 이래가지고. 네. 일단 그래 가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물려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정화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을 차리면서 뭔가 호재가 반영될 때 그때 좀 적당했던 종목들을 고르면서 매매를 해야지 오늘이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그런 의미로 오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후 가면서부터 시장이 아니 왜 2차 전지가 플러스가 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죠? 삼성전자도 아침에 마이너스였다가 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랬었어요. 우리의 삼성전자가 달라졌잖아요.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삼성전자 요거 솔직히 금액으로 봤을 때 어제 98억이고 오늘 109억입니다. 솔직히 그 전날 금요일 날 3,200억 때렸고 그 전날 6,500억 때렸어요. 근데 하여튼 뭐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100억 샀어요. 100억, 109억. 요 정도면 이걸 수량으로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수량으로 따지면 16만 주, 15만 주.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시죠? 1억 주 때린 거 아시죠? 1억 주. 그 전까지 며칠 전까지입니다. 하면은 이건 좀 애매모호한 금액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가 대비 오늘 오른 게 6, 7%가 넘을 거예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시장에서는 정말로 적시의 저점일 때 이구동성으로 팔라고 합니다. 최저점에서 팔라고 합니다. 그치. 그만큼 공포스러울 때니까. 주말 사이에 삼성그룹의 뭔가 문제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고발 프로, 언론상에서. 시사 프로들에서. 저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본 모 신용 투자자가 담보대출을 하면서 신용을 풀로 질른 투자자가 월요일날 오전 시가에 손절을 치고 오후에 저한테 통탄의 한숨을 전화가 왔습니다. 아, 어제 오후에. 아이고. 제 실질적인 있었던 일입니다. 제 고객은 아니고 타사에서 매매하셨던 분인데 제가 뭐 말을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한번 위로받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고일지 안 보고일지 모르겠는데 다시 잘하면 되고요. 다시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도했으면 다시 뭐 절대 못 삽니다. 그렇죠. 저점 생각나서. 내 손실 보면서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게 못 사죠. 아니, 일반적으로. 심지어 금요일날 오후도 아니고 월요일 아침이에요. 이게 정말로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정말로 이거 왜냐면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주말 사이에 엄청 찾아봤을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어땠습니까? 팔아야 하는 이유, 지배구조의 이유, 뭐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이유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사람이 달달달 떨리면은 그것만 보여요. 정말로. 그렇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 빠질 것 같아. 5만 원 깨질 것 같아. 5만 원 깨지면 나 거덜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내일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21선 그 저항 요 위에 안착할 수 있냐 아니면 그 저항선에서 다시 또 밀릴 것이냐. 네. 저는 여기서 박스 봅니다. 6만 원 찍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행보로. 뭐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6만 1, 2천 원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요 뭔가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업황이 바뀌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외국인 수급이 바뀐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엄청 좋다 그랬을 때 꺾이기 시작할 때 누구 먼저 팔았습니까? 외국인 먼저 팔았습니다. 그들이 정보에 우위가 있다? 이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들이 뭔가 그들이 가격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뭔가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땐 중소형주는 안 그렇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된다.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날 겁니다. 외국인 수급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매크로에 그렇게 하다가 실정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올라가는 수급이래요. 수급만 얘기했었어야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 되는 주식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식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이유가 다 나오고 그럼요. 오를 때는 또 이러저런 맞아요. 이유가 다 나오고 네. 때로는 그 이유가 똑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얘기한 횟수가 20번은 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시황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긴 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저점은 공포에서 나왔다는 건 정말로 제가 경험적으로 맞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좀 많은 고통이라기보다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들어간 분들 없겠습니까? 고객들도 그렇고 다 있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이틀 연속 양봉. 그런데 봐보세요. 어제와 오늘 저점 사이를 7%, 6%라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여기서 6%, 7% 수익 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저점에 6, 7% 수익 나오는 거는 어제 오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수익이 난 건데 앞으로 6%, 7%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6%, 7%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간에는 두려워서 못 하고 있다가 맞아요. 이제는 그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맞아요. 이제 힘들어하는 맞아요. 거죠. 지금 예. 시점에 사가지고. 예. 이게 진짜로 저도 주식할 때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빠지는 주식은 안 사요. 거의 웬만하면 안 사는데 오도 있지 않으면 안 삽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항상 이런 주식을 보고 방송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상담을 하고 하면은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뭔가 두렵거나 이런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뭔가 좀 그 자극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시지 말고 차라리 러닝이라든지 정말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이번 턴에서 좀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럼 오늘의 호재는 금투세 하나였을까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고 예. 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좀 어쨌든 오늘 시장 네. 특징적으로 보는 섹터나 종목들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죠? 2000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까 엔솔은 좀 말씀을 하셨고 LG화학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G화학이 좀 요거는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한 8%까지 급락이 나오다가 밑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실적 발표를 했죠. 네. 발표한 다음에 레포트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종합을 해드릴게요. LG 엔솔이든 뭐든 실적 발표를 하고 IR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내는 대형주들의 특징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은 지금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발표한 거. 다음 분기 때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국내 회사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LG 엔솔이 좋지 않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GM 쪽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4분기에는 약간은 슬로우다운 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제가 IR 자료 봤거든요. 근데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LG화학이 따로 가이던스 했다기보다는 제 레포트를 살펴보니까 4분기에는 조금 엔솔 부분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저기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 기준 4,900억 발표했거든요. 컨센이 5,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컨센보다 좀 떨어져서 발표한 건 맞는데 그 양극재 LG 엔솔 부분을 빼놓고는 다른 부분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 첨단 소재 이쪽은 감익이었어요. 깎였죠. 그러니까 중국 소재 안 좋았던 거죠. 꺾였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쯤에 LG화학 올라가랑 말랑할 때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얘기를 드렸어요. 레포트 말씀드린 거거든요. 중국 부양책 나오고 있으니까 좋아질 거고 저기 양극재 쪽 매출 같은 경우도 컨셉은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기 프리뷰 보고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갔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반대로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급락이 나온다 이거예요. 조금 뭔가 이제 실적보다 덜 나타나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좀 그 내용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한번 이거 읽는데요.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냥 저기 기사 앞제목만 보죠. 하회 요것만 보죠.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화학 업황은 중국이고 그리고 2000년제 업황 이게 두 개 섞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2000년제 말씀드린 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2000년제가 오늘도 올랐다 이거죠.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종목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오늘 빨리 플러스 난 종목이 좋습니다. LNF 아까 에코프로모티라고 그랬죠. 이런 종목이 가장 빠르게 워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반등이 오후에 바싹 빠르게 나왔잖아요. 그때 시장에서 제일 빨리 찾은 종목 그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쳐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소부장도 올랐잖아요. 네. 다 오르진 않았어요. 소부장에서 뭔가 좀 수익이 났던 건 PSK 홀딩스 플러스 난 거, 그 STI도 강하게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GST 정도, 그리고 한화인도 정도. 한화인도 아침부터 개별 호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바로 얘기 드릴게요. 말씀 드린 김에 네. 오늘 정말로 좀 저 나름 올 때 메시지 갖고 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우리의 미우새였던 소부장이 14%로 오르는데 종가까지 꽉 찬 양봉으로 오른 거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죠. 작년 이후로 없어요.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윗꼬리 달고 작년에나 좋았지.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가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수치는 각자 살펴보세요. 했는데 잘 나왔어요. 컨센보다 100억 더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왔는데 뿅 뜨다가 어느 날 모르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까 말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하다가 에이 안 사야지. 그러고 제가 딴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시가 또 빵긋빵긋 뜨는 거예요. 네. 떴는데 분할 철회 공시가 나온 거예요. 네. 태양광 사업,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 사업부랑 반도체 사업부랑 지주사 사업부를 나눠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증권사 영업점에서 지난주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요걸 줄여서 매청이라고 그래요. 매청.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을 여쭤봤어요. 저도 직접 여쭤봤어요. 고객들한테. 그런데 매수청구를 할 때 매수청구 단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까지 돈을 쏠 요양이 있다고 회사에서 합병 혹은 뭐 분할을 위해서. 근데 매수청구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35,000원입니다. 오.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 매수청구 발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죠. 그때 지난주에 지금 27,000원대잖아요. 27,000원대.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27,000원 오늘 31,000원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서 이거 올라갈 때 업무팀이 뛰어갔어요.
주선인지 얼마였지 매청? 툭툭툭 해보더니 35,000원. 더 가겠네. 그래서 공식 저기 내용을 기사도 보고 그러니까 500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매수 청구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그들이 예상했었던 그 금액을 이상으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네. 그 계약은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항상. 네. 그러니까 500억 이상 당연히 했겠죠. 주주가 바보입니까? 35,000원 준다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것 때문에 철회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걸 뜨자마자 분봉 한번 볼까요? 아마 요때가 요 그림으로 요때가 실적 발표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뜨고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분할 철회 공시를 뜨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 회사가 잘했다 말했다 못했다를 빼겠습니다. 저는 평가하면 혼나요 회사에서. 네. 근데 주가는 시장은 이런 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 분할 같은 거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당했습니까? 그렇죠. 왜 분할이 안 좋았냐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이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부 각자의 사업부로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각자 잘하는 분야로 잘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근데 성장에 도움이 된다. 맨날 그렇지 그렇죠. 하는 얘기가. 근데 주식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매매도 못 하고요. 그리고 가끔 신용 쓰시는 분들 뭐 요건 아실 텐데 담보가 없어져요 가끔. 거래가 정지돼 버리니까는 이 종목을 담보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걸 얘기하면 그 담보를 잡아주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담보가 비율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거래의 제한 부분 때문에 분할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 하여튼 뭐 지금 아니 뭐 하루도 넘어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 판인데 맞아요. 저렇게 그러니까는- 불확실한 기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찜찜하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이 종목 매매 안 했습니다. 예, 보면서 와 역시 시장은 우리 마음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 지금 같구나. 예. 이 상법 개정 통해서 이 대주주들의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부터도 달라지니까. 이거 알 한번 수 차트 있겠죠.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게 지금 올해 내내 이게 차트가 이런 차트 매매 안 하거든요. 어떤 차트 매매 안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올랐을 때 음봉으로 가는 거, 음봉이 많은 것들 저 잘 매매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말로. 근데 거의 1년 만에 바뀐 거죠, 회사가. 바뀌어서 끝까지 물론 내일의 상승 여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호재일 수도 있을 생각하고 오늘 외인 기관은 쌍거리로 때렸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게 올랐다는 점은 일단 시장에서 이런 식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질문 넘어가죠. 내일장 체크 포인트 뭡니까? 내일장은 내일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가 실적 발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 일어났을 때 반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간외로 얼마큼 움직이는지인데 내일 AMD랑 알파벳이 발표를 합니다. 저희 아마 7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그 김영수 대표가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잘 보시고요 내일 방송도. 그러면서 시간을 얼만큼 움직이고 그들의 캐펙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한 전반적인 시황이 사실은 저는 조금 이 애프터마켓을 좀 걱정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안 좋게 나왔을 때 정제되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본장에서 열어서 하면은 뭔가 이게 안 좋게 나오면 필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장에는 좀 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내일 우리 시작할 때 AMD 알파벳이고요. 수요일 또 목요일날 시작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입니다. 또. 이때가 더 중요한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또 애플, 인텔, 아마존이에요. 요 3일에 수목금이 애프터마켓에서 쏟아져요. 근데 이게 어디 하나 거를 타선이 있습니까? 이 빅테크들이.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두 개 말면 둘 다 좋아야 되는데 하나 안 좋고 하나만 좋고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뭘 선택을 할지 이거를 좀 하는데 가끔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애프터마켓 발표가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거는요. 제가 최근에 난 보고서 보니까는 캐펙 투자 발표가 23년, 24년 그 캐펙 투자를 하는 예정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13%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그렇게 시장에서 뭔가 이제 어렵게 발동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좀 되는지라는 게 내일의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나머지는 그냥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빅테크 실적 발표 말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떻게 되냐죠. 되겠죠. 수급.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은 뭔가 내일은 또 저기 그 뭐죠 그 국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겠죠. 내일은 삼성물산, 삼성 SDI, 뭐 한화시스템, 포스코인터, 포스코홀딩스 많이 있습니다. 정신 없을 거예요. 또 내일도 빅테크 실적 발표한 거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보십시오. 그 실적 발표 어떻게 하는지. 네. 아마 기존에 빠졌던 것들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제가 포인트 뭐냐면은 너무나도 많이 빠졌었던 것들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시장에 쳐다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네.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정말 안 쳐다보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컨센더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양봉이 솟는지 안 솟는지 솟으면은 시장에서 반응 다 한 거예요. 반영. 지금 태양광 업황도 이게 좀 저는 좀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대선이잖아요. 대선인데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신재생이 2000년이 빼놓고는 안 좋아요. 지금 거의 트럼프 쪽으로 네. 베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쏠리지 않았나? 음, 너무 쏠렸어요. 너무. 시장은 항상 너무 쏠리고 다들 그 같은 소리 할 때 뒤통수를 치는 게 시장이거든요.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내일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수, 목, 금.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5일 남아요. 거래일수로. 이 거래일수 5일 안에 오늘 원조도 조금 움직였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코인도 엄청 움직였거든요. 이게 코인이 저기 뭐야 그 비트코인 이제 넘는다고 이제 저는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오후 거래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물론 당선이 되면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며칠 안에 트럼프 트레이딩을 굳이 내가 이만큼 올라 있는 종목을 해야 될 필요가 그렇지. 있겠는지. 그렇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어느 한 방향에다 베팅할 때인가 맞아요.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할 때인가 요거를 잘 요거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 또 코인 관련주 상한가 치면 좀 혼나요 또.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 코인 관련주 오늘 오후에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뛰었는데 그것들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물리더라도 나는 수, 목, 금 안에 3일 안에 난 엑시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좀.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네.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까 매매하는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요. 그러더라도 시장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니까 개별주 매매는 여전히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디오유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 잡고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주식이 어제 텐센트랑 협업한다는 공시가 저기 뉴스가 떴어요. 근데 이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뭐 투자자는 이게 센 건지 안 센 건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번 구독 시작하면 세거든요. 엔터주가 요즘 중국은 없지만 그 전에 우리 한 8, 9년 전에 우리 한류 할 때 한류 그죠 한류 K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류였습니다. 한류 얼마나 강력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최근에 없을 거예요. 최근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겠다. 뜨자마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 이슈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뭔가 뉴스단을 뜰 때 매매는 제가 보기에 해도 된다입니다. 근데 내일 어떤 뉴스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개별주들을 매매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해도 되고요. 지금은 해도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를 이거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효성중공업이 전력기기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다라고 박 부장 네가 얘기했는데 제 고객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 이거 매매 들어서 못 하겠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수익이 안 난다.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올랐고 전력기 요즘 안 좋잖아요.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 두 개 줬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우리 찐시앙시앙 와가지고 전력기기 레포트 나왔는데 LS일렉은 스테디 한다고 하고요. 효성중공업이 좋다고 이러면서 보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1, 2주 전에 보더라도요. 흥분해가지고 여기서 갖다 치겠습니다. 40만 6천 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주예요, 대표님. 2주 동안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력기기 대장이래, 얘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매 결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세게 각광받고 있지 않은 업종의 매매도요. 네. 그렇다고 좋은 것들을 할 때는 마이너스 날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그래야지 이것들이 움직일 때 내가 4%든 5%든 수익이 난다라는 거지. 흥분해가지고 또 내가 째려보고 있다가 안 사. 또 재는 거죠. 이러고 재고 있다가. 흥분이 딱 사죠? 한 달 몰려요, 최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력기기는 4분기 되게 좋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되게 좋아요. 레포트 보니까 좋대요. 3개 다요? 아니면은 하나만? 전체 섹터가. 섹터가. 왜냐면 3개 다 뭐 도착 나온 지는 그 다음 프리뷰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근데 컨센서스는 4분기 때 섹터 다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뭐가 좋습니까? 내러티브가 그때 발동한 겁니다. 하나씩 좀 발표할 거예요. 발표 끝나면 그때부터 보자 이거지 이제. 지금은 매매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뭡니까? 삼성 SDI 내일 발표하잖아요. 네. 네. 중요합니다. 그렇지. 사실 SDI. 2차전지 배터리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원래는 삼성 SDI였죠. 중요합니다. 저는 정보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ESS 어떻게 볼지 실적? 실적 내용 안에 ESS가 어떻게 움직일지 유럽향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발표하고 나서 오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개별주를 찾는 겁니다. 찾을 때. 그래서 내일은 뭐라 그럴까요? 본방사수 우리 본방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장중엔 정도에서 할 수 있겠네. 나올 수 있어요. 막 12시에. 예. 네, 내일 김민수 대표 그다음에 이성웅 이사가 한번 잘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고요.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럼요. 예, 네. 자, 여러 가지 이모저모 좀 잘 짚어봤고요.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심사숙고하시는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